비행시간은 5시간쯤 걸렸어요. 기내식 먹고, 영화 보고, 잠깐 잤다 깨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프놈펜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더웠고, 습했고, 냄새도 달랐습니다. 한국이랑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처음 와보는 나라구나. 약간 긴장됐죠. 선배가 알려준 대로 도착장에서 기다렸어요. 제 이름 적힌 팻말 들고 있는 사람 찾으라고 했거든요. 주변 둘러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한국어로 제 이름 적힌 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팻말 들고 있던 남자가 저 보더니 웃었어요.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반갑다고, 잘 왔다고, 짐 챙겨주면서 차까지 안내해줬어요. 차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뒷좌석에 타니까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인사도 없이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좀 무뚝뚝해 보였죠. 차가 출발했어요. 공항 빠져나와서 시내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풍경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한 달 지내는 거구나. 낯선 곳이지만 돈 벌러 온 거니까 열심히 하자. 그렇게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0분, 20분 주변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한산해지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지? 시내가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봤어요. 회사 어디 있냐고,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앞에 앉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곧 도착한다고.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여권이랑 휴대폰 잠깐 맡기라고. 여권이랑 휴대폰을 맡기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무슨 소리예요? 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회사 규정이라고, 보안 절차래요. 업무 특성상 외부 통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안이 뭐가 보안이에요. 여권은 제 신분증인데 왜 맡겨야 해요? 휴대폰도 제 개인 물건인데요. 거부했습니다. 못 준다고, 왜 그런 걸 맡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앞에 앉은 남자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차갑더라고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규칙이라고, 업무용 폰 따로 지급받는다고, 그거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도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빨리 내놓으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친절하던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근데 어떡해요. 이미 차 아니고 모르는 나라고 주변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남자 셋이랑 있는 상황인데 다시 거부해봤어요. 안 된다고, 선배한테 확인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앞에 남자가 비웃더라고요. 선배가 뭐 어쩌라고. 여기까지 온 거 선배가 보낸 거라고. 선배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선배가 안다고요? 선배가 이걸 알고 저를 보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요. 선배는 제대로 된 일자리 소개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 표정이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선배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오해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옆에 남자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질렀죠. 가방 돌려달라고. 근데 그 남자는 이미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여권 찾아냈어요. 제 여권. 그걸 앞 남자한테 건넸죠. 그리고 휴대폰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라고. 안 꺼냈어요. 버텼죠. 근데 그 남자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힘이 셌어요. 아팠습니다.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입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어요. 시끄럽게 하면 더 곤란해진다고.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왜 이러는 거지.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주머니에서 휴대폰 꺼냈습니다. 그 남자가 휴대폰 가져갔어요. 앞 남자한테 넘겼죠. 여권이랑 휴대폰, 제 유일한 신분증과 연락수단, 다 빼앗겼습니다. 앞 남자가 말했어요. 잘했다고. 협조적이면 문제없을 거라고. 일 잘하고 한 달 채우면 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을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차는 계속 달렸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 안 해줄 것 뻔하니까요. 그냥 창밖만 봤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건물 앞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외벽엔 금이 가 있고 딱 봐도 오래된 곳이었죠. 차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내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짐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1층, 2층, 3층. 숨이 찼습니다. 3층 복도는 좁았어요. 어두웠고요.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 방문 하나 보였어요. 그쪽으로 걸어갔죠. 문 열었어요. 방 안을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에 새 창살이 있었거든요. 안에서는 못 여는 구조.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딸려 있었지만 창문도 없고 환기구만 있었습니다. 벽은 더러웠고 바닥엔 얼룩이 있었어요. 이게 숙소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예요? 짐 풀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두라고. 그러고는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저 따라 나가려고 했죠. 회사는 언제 가냐고, 업무 시작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내일부터래요. 오늘은 쉬라고. 피곤할 테니까 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문 잡았어요. 잠깐만, 이것저것 물어볼 게 있다고. 근데 그 남자가 제 손 떼라고 했어요. 문 놔라고. 강제로 제 손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문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났죠. 잠그는 소리. 문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2번, 그리고 발소리. 멀어지는 발소리. 저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손잡이 잡아봤어요. 당겨봤죠. 안 열렸습니다. 밀어도 안 열렸어요. 완전히 잠긴 거예요. 밖에서만 열 수 있게. 문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문 열어주세요. 왜 잠갔어요? 나가야 한다고요. 아무 대답 없었어요. 더 세게 두드렸죠. 쾅쾅 소리 나게. 열어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제야 대답이 왔어요. 조용히 하래요. 보안상 필요한 조치라고 식사 시간 되면 연다고 했습니다. 보안이요? 무슨 보안이에요? 사람을 가두는 게 보안이에요? 계속 두드렸어요. 근데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창문으로 갔어요. 쇠창살 잡고 흔들어 봤죠. 꿈쩍도 안 했어요. 튼튼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3층이니까 좀 높았죠. 뛰어내릴 수도 없고, 게다가 밑에 사람도 안 보였어요. 소리 질러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어로도 외쳤어요. 헬프, 헬프미. 근데 아무 반응 없었어요. 이 동네에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들은 척을 안 하는 건지.
다시 방 안을 둘러봤어요. 탈출할 방법이 있을까? 문은 잠겼고, 창문은 쇠창살, 휴대폰은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도 가빠졌고요. 패닉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심호흡했어요. 천천히,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근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여권 빼앗겼고, 휴대폰 빼앗겼고, 갇혔어요. 모르는 나라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선배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죠. 근데 선배도 이걸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마 진짜일까요? 선배가 저를 일부러 여기로 보낸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였나 봐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은 게 전부였죠.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 누가 오는 거예요.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귀 기울였죠. 자물쇠 여는 소리. 찰칵. 문이 열렸어요. 아까 그 남자였어요. 손에 쟁반 들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있었어요. 밥이랑 반찬 몇 개, 물 한 병, 그게 다였죠. 쟁반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먹으래요. 저는 쟁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자한테 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저를 가둔 거냐고. 당장 여권이랑 휴대폰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한숨 쉬더라고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일 시작하면 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적응 기간이라고. 적응 기간이요? 사람을 가둬놓고 적응 기간이라고요? 소리 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집에 갈 거라고. 항공권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안 된대요. 계약했다고 한 달 채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계약이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비웃었어요. 항공권 받았지, 숙소 제공받았지, 다 회사 돈이라고. 그거 다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당했어요. 제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선배가 끊어준 거잖아요. 숙소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빚이 됐다는 거예요. 항의했죠. 말도 안 된다고, 경찰 부를 거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었어요. 부르라고. 어떻게 부를 건데. 휴대폰도 없는데. 그러면서 문 닫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문 막으려고 했어요. 손 넣었죠. 근데 그 남자가 제 손 밀어냈습니다. 힘이 셌어요. 문 그냥 닫아버렸죠. 또 잠겼습니다. 문 두드리며 소리 질렀어요. 저 나가야 한다고,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밖에서 경고하더라고요. 무력감이 안 하면 밥도 안 준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갇혔고, 빼앗겼고, 혼자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쟁반에 있는 음식 봤어요. 밥은 식어 있었고, 반찬도 시원찮았죠. 근데 배는 고팠습니다. 먹어야 할까?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 결국 먹었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을 테니까요. 탈출하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요. 억지로 밥 떠먹었습니다. 맛도 없고 목도 안 넘어갔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물도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그렇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쟁반을 문 앞에 놨죠. 나중에 가져가겠지.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방에 불 켜봤죠. 천장에 형광등 하나 있었어요. 깜빡거렸어요. 곧 나갈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자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었죠. 천장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가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가족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근데 방법이 없었죠. 휴대폰이 없으니까. 엄마는 제가 잘 도착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연락 안 오면 걱정하실 텐데. 선배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손 흔들던 모습, 잘 다녀오라던 말,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선배도 속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죠. 저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 밤이 깊어갔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누군가 말하는 소리. 다른 방도 있나 봐요. 다른 사람도 갇혀 있는 건가? 귀 기울여 들었어요. 목소리가 여러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어요. 언어도 달랐고, 거리도 멀었고,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귀 기울이고, 방법 생각하고, 불안해하면서, 새벽이 됐어요. 창문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밤이 지나간 거예요. 첫날 밤, 9일 중 첫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긴 악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아침이 밝았어요.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계도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까요. 그냥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아침인 걸 알았죠.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피곤했죠. 근데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불안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 여러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가까워지더니 제 방 앞에서 멈췄죠. 자물쇠 여는 소리,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도 같이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 나이는 40대쯤 돼 보였어요. 안경 쓰고 깔끔하게 입고 있었죠. 그 사람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반말로요. 잘 잤냐고.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잘 잤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적응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개를 했어요. 매니저래요. 여기서 업무 총괄한다고. 오늘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앉으래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앉기 싫었거든요. 매니저가 한숨 쉬었어요. 협조적으로 나오라고. 어차피 한 달 있어야 하니까 힘들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협조. 제가 왜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저 여기 일하러 온 거 맞지만 이렇게 감금당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말했죠. 집에 갈 거라고. 여권 돌려달라고. 매니저가 고개 저었어요. 안 된대요. 계약 기간 채워야 한다고. 무슨 계약이냐고 물었더니 종이 하나 꺼냈습니다. 계약서래요.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도 되어 있고. 근데 제가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위조한 거죠. 위조라고 했어요. 제 서명 아니라고. 매니저가 웃었습니다. 누가 믿겠냐고. 여기 서명 있고 도장도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했어요. 매니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일, 고객 응대가 아니었어요. 코인 업무도 아니었죠. 계좌를 쓰는 거였습니다. 제 계좌요. 어떻게 쓰냐고 물었어요. 매니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이래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불법이에요. 자금 세탁 아니에요. 거부했죠. 당연히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매니저 표정이 굳어졌어요.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죠. 선택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냐고. 항공료, 숙박비, 식비, 다 회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항공권은 선배가 끊어준 거잖아요. 숙박비요? 이런데 숙박비가 어딨어요. 식비라는 것도 웃기죠. 하루 한 끼 형편없는 밥 주면서 무슨 식비예요. 말했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고. 속아서 온 거라고. 매니저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속였냐고. 스스로 온 거라고. 계약서에도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위조 계약서 이야기예요. 화가 났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그거 위조라고. 제가 쓴 거 아니라고. 경찰한테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웃었어요. 신고하라고. 어떻게 할 건데. 휴대폰도 없잖냐고. 여기가 어딘지 알기나 하냐고. 주소도 모르잖냐고 했습니다. 맞아요.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주소가 뭔지, 공항에서 차 타고 30분 왔다는 것만 알죠. 그것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매니저가 계속 말했어요. 일 안 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고. 한 달 채우고 할당량 다 채우면 그때 보내준다고. 할당량이요? 무슨 할당량이에요? 돈 옮기는 거래 횟수래요. 목표가 정해져 있다고. 그걸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숫자도 말해줬어요. 터무니없는 숫자였죠. 거부했어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매니저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남자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가 나갔다가 뭔가 들고 왔습니다. 밥이었어요. 아니, 밥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죽 같은 거였습니다. 그릇에 담긴 묽은 죽, 물 반 병, 그게 다였어요. 매니저가 말했어요. 협조 안 하면 이게 식사라고. 하루 한 번, 이것만 준다고. 일 시작하면 제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협박이죠. 노골적인 협박. 근데 어떡해요.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망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매니저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라고.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협조하면 다 편해진다고 했어요. 문 닫혔습니다. 또 잠겼죠. 저는 그 죽 그릇 쳐다봤어요. 먹어야 할까요? 배는 고팠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결국 먹었어요. 맛도 없고 걸쭉하지도 않고 그냥 물에 밥알 조금 푼 정도였지만요. 굶으면 더 약해질 테니까 체력 유지해야 탈출 기회 왔을 때 뛸 수 있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으로 햇빛 위치 보고 대충 짐작할 뿐이에요. 오전인지 오후인지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디로요? 화장실 가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화장실이요? 방에 화장실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밖에 있는 화장실 쓰라고. 왜요? 물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방 화장실 가봤어요. 정말 물이 안 나왔습니다. 수도꼭지 틀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변기 물도 안 내려가고요. 일부러 잠근 거예요. 복도 화장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어요. 감시하는 거죠.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하고 시간도 제한하고 급하게 볼일 봤어요. 손 씻고 나오니까 5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턴 더 빨리 하라고 5분 안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또 문 잠겼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게 못해요. 노크하면 와서 열어주고 5분 재고 다시 가두고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오후쯤 됐을까요? 또 문이 열렸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왔어요. 생각 정리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거부했어요. 못한다고. 매니저가 뭔가 보여줬어요.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제 카톡 화면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봐요? 제 폰인데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가족들 걱정하고 있더라고. 엄마한테서 연락 왔다고. 잘 도착했냐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걱정하고 계시겠죠. 연락 안 하면 얼마나 불안하실까. 답장 보내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잘 있다고. 매니저가 제안했습니다. 답장 보내주겠대요. 대신 협조하라고. 일 시작하면 가족들한테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거짓말이겠죠. 협조해봤자 연락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엄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다는 건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흔들렸어요. 정말 흔들렸습니다. 근데 정신 차렸죠. 안 돼, 여기서 굴복하면 끝이야. 계좌 넘겨주면 범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고개 저었습니다. 안 한다고. 매니저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여전히 거부했어요. 매니저가 냉소하면서 나갔습니다. 좋을 대로 하라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대우가 나빠졌어요. 밥이 더 줄었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양이 적었죠. 죽 한 그릇, 물 반 병,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더 통제됐습니다. 하루 3번만 가능하대요. 그 외엔 방 화장실 쓰라고. 근데 물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써요? 결국 물 안 쓰고 써야 했습니다. 냄새 났죠? 역겨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참을 수도 없는 거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기력이 떨어졌거든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도 멍했고요.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 구름이 지나가고 새가 날아가고 자유롭네요.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창살 부수고 날아서 도망치면. 근데 현실은 그럴 수 없죠. 저는 갇혀 있어요.